인간은 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인간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원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변은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부터 복잡한 사회적 구조, 그리고 깊은 심리적 욕구까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 존재의 당연한 부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더 깊이 탐구하면 그것이 단순한 허영이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진화적 역사와 심리적 발달에 깊이 연결된 복잡한 현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최신 연구와 고대의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이 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또한 이 욕구가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제한하고 어떻게 그것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도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 심리의 이 흥미로운 측면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제1장, 인정과 칭찬의 생물학적 기반. 인간의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행동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도 뇌의 화학적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 인정의 화학적 보상.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화학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동기부여, 학습, 그리고 보상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도파민의 방출은 뇌에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며 이는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도파민 반응이 중독성, 약물이나 도박과 같은 활동에 의해서도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은 생물학적으로 도박꾼이 승리할 때 느끼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좀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옥시토신, 사회적 유대의 호르몬, 칭찬과 인정은 또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방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종종 사랑의 호르몬 또는 신뢰의 호르몬으로 불리며 사회적 유대와 친밀감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옥시토신 수치를 높이고 이는 다시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집단 협력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발달시키는 것은 우리 종의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때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사회적 승인에 대한 화학적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서 찾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코르티솔, 거부의 고통.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의 반대편에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부나 비판을 경험할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로 인한 뇌의 반응은 신체적 고통을 경험할 때와 유사한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즉,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는 것은 몸이 실제 물리적 고통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거부와 비판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 고통과 유사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대신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역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독창성과 자기 표현을 통해 개인으로서 돋보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긴장감은 인간 행동의 많은 측면을 형성합니다. 제2장 진화적 관점에서의 인정 욕구. 이제 우리의 시간 여행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왜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성향을 발달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생존과 사회적 승인. 선사시대 인류에게 집단에 속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홀로 있는 인간은 포식자, 기후 변화, 식량 부족 등 수많은 위험에 훨씬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승인받는 것은 단순한 자아의 충족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한다는 것은 종종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 공동체에서 추방이 가장 심각한 처벌 중 하나였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즉, 물리적 고통이나 재산의 손실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사회적 유대의 단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에 그토록 가치를 두는지를 설명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회적 서열과 자원 접근. 초기 인류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개인은 더 나은 식량, 피난처, 그리고 잠재적 배우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집단 내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얻는 것은 직접적인 생존과 번식 이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사냥꾼 채집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 오래된 프로그래밍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시니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진화적 유산이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위 상징에 집착하게 되었고,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나 가치보다 외부의 인정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협력과 상호, 호혜성. 인간 사회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은 협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협력적인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고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평판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평판은 본질적으로 집단 내에서의 당신의 가치와 신뢰성에 대한 집단적 평가입니다.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얻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생존 및 번식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적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깊은 진화적 전략의 일부인 것입니다. 제3장 심리학적 관점.
자아와 정체성의 형성. 이제 우리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타인의 인정이 우리의 자아 개념과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울 자아와 사회적 자아. 1902년 사회학자 찰스 쿨리는 거울 자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자아 개념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쿨리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상상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외모와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해석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자신에 대한 감정을 발전시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아는 순전히 내면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무서운 개념입니다. 우리의 자아 개념이 타인의 반응에 그토록 의존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율적인 존재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마슬로우의 욕구, 계층론과 인정 욕구.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유명한 욕구 계층론에서 존경 욕구는 자아 실현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마슬로우는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존감.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독립성, 성취감이고, 둘째,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즉 인정, 지위, 평판, 중요성의 평가입니다. 마슬로우에 따르면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열등감, 무력감, 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마슬로우의 이론이 서구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한 욕구 계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적 인정보다 집단의 조화와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더 중요시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8단계를 제안했는데 각 단계마다 특정 심리사회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타인의 인정은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유아기 1세에서 3세까지 자율성대의 수치심과 의심.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와 같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거나 의심을 품게 됩니다. 2. 학령기 초기 6세에서 12세까지 근면성대의 열등감.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인정을 통해 유능감을 발달시킵니다. 3. 청소년기 12세에서 18세까지 정체성대 역할 혼란.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또래와 역할 모델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타인의 인정이 단순한 욕구를 넘어 건강한 심리적 발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정 욕구의 미묘한 측면을 발견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발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외부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합니다. 제4장 인정 욕구의 사회 문화적 맥락.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는 보편적이지만 그것이 표현되고 충족되는 방식은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문화적 차이, 개인주의 대비 집단주의.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독립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시됩니다. 꿈을 이루어라, 너 자신이 되어라. 와 같은 메시지는
개인의 독특함과 자기 표현을 강조합니다. 반면 동아시아와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조화, 겸손, 그리고 집단에 대한 기여가 더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인정은 종종 개인의 독특함보다는 집단의 기대에 부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칭찬의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구 부모들은 종종 아이의 내재적 특성, 즉,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를 칭찬하는 반면 동아시아 부모들은 노력과 과정, 즉, 열심히 공부했구나, 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니컬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어떤 문화권이든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특정 모델에 맞추도록 사회화되며 이로부터 벗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불승인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정 욕구를 사회적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활용한다는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현대 기술과 인정 욕구, 소셜미디어의 영향.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인정을 추구하고 받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트위터의 리트윗 등은 인정의 즉각적이고 개량화된 형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인정의 형태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가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도파민이 방출되며 이는 중독성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요를 받기 위해 우리의 삶을 편집하고 최적화하고 때로는 완전히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인정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좋아요를 위해 더 많은 콘텐츠를 게시하고 더 많은 플랫폼에 가입하고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으로 보자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인간의 인정 욕구를 상품화하고 수익화하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리적 취약성을 활용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꽤 불편한 진실이죠? 인정과 권력 관계. 사회적으로 인정의 패턴은 종종 기존의 권력 구조와 불평등을 반영하고 강화합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상징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상징적 자본은 명성, 연계, 인정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다른 형태의 자본, 즉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과 상호 교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누구의 업적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종종 기존의 권력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특정 집단의 기여가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여성과 소수 집단의 과학적, 예술적, 지적 기여는 종종 남성 중심적이고 서구 중심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인정의 패턴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제5장 지나친 인정 욕구의 심리적 영향. 타인의 인정에 대한 건강한 욕구는 자연스럽고 적응적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외부 검증의 관계.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평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두 가지 유형의 자존감을 구분합니다. 첫째, 조건부 자존감, 즉 외부의 성취, 인정 또는 특정 조건에 기반한 자존감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자존감, 즉 외부 요인에 덜 의존하며 내재적 가치에 기반한 자존감입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종종 조건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가치감이 주로 외부 검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외부 검증이 항상 일관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자존감은 불안정해지고 타인의 의견과 판단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외부 검증에 기반한 자존감은 종종 만족할 줄 모르는 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취와 인정을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내성과 같습니다. 사회 불안과 인정 욕구. 사회 불안 장애는 가장 흔한 정신 건강 문제 중 하나로 타인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개인들은 종종 타인의 생각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들은 작은 사회적 실수를 재앙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으로 보자면 현대 사회는 종종 사회 불안을 악화시키는 조건을 만듭니다. 소셜미디어의 부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이 공개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24시간 관찰과 평가의 상태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죠. 완벽주의와 인정 추구. 완벽주의는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성취와 동일시하며 그들의 노력은 주로 실패를 피하고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얻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완벽주의를 구분합니다. 첫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즉,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 둘째,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즉,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기대하는 것. 셋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중 특히 세 번째 유형은 타인의 인정 추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타인의 높은 기준에 부응해야만 가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완벽주의는 종종 우울증, 불안, 소진, 심지어 자살 사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종종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의 자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과 같습니다.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을 제시하자면 현대 소비 사회는 이러한 완벽주의적 경향을 적극적으로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꽤 불편한 진실이죠? 인정 중독과 거절에 대한 공포, 특히 심각한 경우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는 일종의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정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인정 중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1. 거절과 비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2.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강박적 욕구. 3.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요구에 순응. 4.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 5. 갈등을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시도 등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어린 시절의 조건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면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승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종류의 중독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이 없을 때는 일종의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 우울, 심지어 패닉 공격까지도 가능합니다. 제6장 인정 욕구의 긍정적 측면. 지금까지 인정 욕구의 부정적인 측면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인정 욕구는 실제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집니다. 동기부여와 성장의 원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들은 종종 팬들의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직장인들은 동료와 상사의 인정을 통해 더 높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사실 인정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위한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취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적절한 칭찬과 인정은 실제로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인정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를 강화합니다. 사회적 유대와 소속감 강화. 타인의 인정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깊은 소속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단순히 좋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는 더 나은 정신 및 신체 건강, 더 긴 수명,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드백과 자기 개선의 메커니즘. 타인의 인정과 비판은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자신의 강점을 더 잘 활용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피드백이 동등하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이고 정직한 피드백은 우리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즉 그 소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입니다. 제7장 건강한 인정 욕구 관리하기. 이제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욕구와 더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과 내면의 작업. 건강한 인정 욕구를 발전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나의 진정한 자아를 희생하는가? 둘째,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가? 셋째, 타인의 인정이 나의 자존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내가 가장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들의 의견이 내게 그토록 중요한가? 이러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 욕구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자기인식의 과정이 종종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의 많은 부분이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때로 우리의 자아상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내재적 가치와 자기 검증 발전시키기. 지나친 외부 인정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내재적 가치와 자기 검증의 감각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내재적 가치란 외부의 성취나 인정과 무관하게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여러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연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점 인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특성, 그리고 가치를 인지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검증이란 자신의 가치, 감정, 생각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경험을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으로 보자면, 현대 사회는 종종 이러한 내재적 가치와 자기 검증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산업이 우리의 불안정감과 외부 인정에 대한 갈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내면의 가치를 찾는 것은 일종의 반문화적 행위입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하기. 타인의 인정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 주변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조건 없는 수용과 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특정한 성취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둘째,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기반하여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끊임없이 당신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관계에서는 경계를 세우세요. 넷째,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그 관계는 포기하세요.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종류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관점, 인정 욕구와의 건강한 관계. 결국 목표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타인의 인정을 즐기되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2. 건설적인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3.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칭찬과 인정만을 내면화하는 것. 4. 모든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며 점차 내면의 가치감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8장 영적, 철학적 관점에서의 인정 욕구.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을 넘어
깊은 영적,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양한 전통과 사상가들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적 관점, 집착과 고통. 불교에서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집착의 한 형태로 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따르면 집착은 고통의 주요 원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타인의 의견과 판단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깨달음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불교의 이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의 많은 발견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외부 검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스토아 철학,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 철학은 타인의 의견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무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명백히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무관심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행동, 생각, 그리고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한 걱정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행복에 있어 끔찍한 폭군입니다. 이러한 스토아적 관점은 현대인들에게 큰 지혜를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타인의 의견과 판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나침반을 발전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기독교 전통, 하나님의 인정과 인간의 인정. 기독교적 관점에서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종종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기독교 전통은 인간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인정 욕구와 참된 자아 찾기, 여러 영적, 철학적 전통에 걸쳐 공통적인 주제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참된 자아 또는 본질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주장은 사회적 마스크나 페르소나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많은 전통에서 이 자아 발견의 여정은 우리가 타인의 기대와 판단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 가치를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제9장 인정 욕구와 현대 사회.
현대 사회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우리의 욕구와 관련하여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정 경제와 관심의 상품화. 디지털 시대에는 관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가치 있는 통화가 됩니다. 인플루언서, 유튜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팔로워, 구독자, 그리고 좋아요의 형태로 타인의 인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인정이 단순한 심리적 보상을 넘어 실제 경제적 가치로 변환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경제 모델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중 하나를 상품화하고 착취합니다. 우리의 인정 욕구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종종 불안정함의 순환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종종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콘텐츠를 장려하며 이는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와 인기를 타인과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인정 욕구와 직장 문화. 현대 직장에서 인정은 주요 동기부여 요소입니다. 많은 조직이 직원 인정 프로그램, 성과 평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개적 칭찬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활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인정 문화는 직원 참여, 직무 만족도,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가 알아차려지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직원들은 더 만족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부 직장 환경은 불건강한 경쟁과 외부 검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유독한 생산성과 허슬 문화는 종종 자기 가치를 성취와 연결시키는 문화적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성과 조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인정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잘했어요 보다 특정 행동이나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교육과 인정, 내재적 동기 대비 외재적 동기. 교육 시스템은 종종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교육 모델은 종종 성적, 상, 그리고 다른 형태의 외부 인정을 통해 외재적 동기를 강조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배움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부의 승인과 성취를 위해 공부하도록 조건화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교육 접근법은 호기심, 마스터리 혹은 숙달, 그리고 자율성과 같은 내재적 동기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생들이 외부의 인정 없이도 배움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된 학습은 종종 더 깊은 이해, 더 나은 정보 유지, 그리고 평생 학습에 대한 더 큰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제10장 결론. 인정 너머의 여정.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핵심 통찰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통찰 요약.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깊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뿌리를 가진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주요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정 추구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강화됩니다. 둘째, 진화적으로 집단의 인정은 생존과 번식에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의 자아 개념과 정체성은
타인의 반응과 인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넷째, 인정 욕구가 지나치면 완벽주의, 사회 불안, 그리고 조건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인정 욕구는 동기부여, 성장, 그리고 사회적 유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영적, 철학적 전통은 외부 인정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를 발견할 것을 권장합니다. 성경적 관점, 참된 가치의 근원. 성경은 인간의 인정과 칭찬 추구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승인과 칭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영적, 정서적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우리가 인간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승인을 추구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그 행동의 가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칭찬을 하나님의 승인보다 우선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 균형 잡힌 접근법. 인정 욕구에 대한 가장 건강한 접근법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인식 발견하기. 즉, 인정을 추구하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언제 건강하고 언제 불건강한지 식별하세요. 둘째, 내면의 가치감 강화하기. 즉, 외부의 성취나 인정과 무관하게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건강한 관계 구축하기. 즉,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넷째, 의도적인 성찰 연습하기. 즉, 명상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연습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되세요. 다섯째, 성경적 진리에 뿌리내리기. 즉, 시편 139편 14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세요. 결론적 성찰,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많은 도전과 잠재적인 함정을 가져옵니다. 가장 건강한 접근법은 이 욕구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내면의 가치에 기반한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끊임없는 추구에서 벗어나 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더 진정한 자신, 더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더 충만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가르치셨듯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된 가치와 만족은 외부의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는 말. 여러분, 오늘 왜 인간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원할까? 라는 주제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으며 때로는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매주 인간의 심리와 영적 성장에 관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좋아요의 숫자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가져오는 독특한 선물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시편 작가의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 두렵고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